구분과 관련돼서 매년 출제되는 게 지목의 구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일단 지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이제 몇 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28개. 자, 첫 번째 전이에요. 자, 전이라는 것은 요 옆에다 좀 필기 좀 하세요. 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 밭전자예요. 밭전자. 이게 밭전자죠. 밭전자. 거시가 뭐. 자, 여기 닭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밭전 위에다가 뭐가 있어요? 불수. 그렇죠. 자, 차이점은 뭐예요? 물이 없고 있고의 차이죠. 자, 유식한 말로는 뭘까요? 자, 이렇게 묶어서 앞에다 써요. 자, 경작 방식이네. 경작 방식. 이게 간평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자, 좀 지목의 구분 중 전과 답은 뭐에 따른 구분이냐. 그래서 경작 방식. 이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뭐예요? 세 가지는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기에다 밑줄을 하나 딱 끊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수료는 뭐예요? 포함이의 제외예요. 제외. 저 제외된다라는 거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26회 때 제외. 포함 이러면 틀려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그러면 식용을 위해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만약에 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러면 뭐예요? 중림지가 돼서 임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요? 식용. 요 식용이 포인트야. 요 식용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자, 식용. 요거. 자, 식용에다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류. 제외.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한 토지는 뭐예요? 전. 이렇게. 자, 전입니다. 그러면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중림지가 된다고. 그걸 좀 생각해도.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죠. 답이죠. 여기 이제 직접 이용.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직접 이용. 자, 배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눈과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는 토지의 왕골이나 연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가 되죠? 유지가 돼. 그러니까 유지하고 유라는 것은 이제 유지죠. 그런데 유지하고 답하고 자꾸 헷갈려 나중에. 그러니까 그럼 차이점 뭐예요? 물을 직접 이용해서 우리가 배연, 미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한 것은 뭘까요? 유지. 그래서 요 부분에 유라는 것은 아까 우리 유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문자 원칙과 관련돼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장, 차, 천,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 천은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원지. 목장용지는 뭘까요? 장이 아니라 공장용지가 장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꾸 목장용지 이렇게 장난을 친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소원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소원은 지금까지 이제 출제되는 것은 딱 두 가지 측면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 줄을 한번 떠놓고, 자,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여기에다 줄을 딱 떠나요.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자,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하나 써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써놔요. 인위적으로. 그러면 심은 유실수에 한해서 가소원이 돼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자랐다 그러면 그때는 뭘까요? 임야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과거의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밤나무 꽃씨가 날아가서 밤나무 군락을 형성할 때 그 지목은 가소원이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정확한 그러면 포인트를 집단적으로 재배 그러면 여기를 포인트를 잡아서 인위적으로 이 말하고 똑같거든.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거에다 별표 하나 넣고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양입지와 관련돼서 자, 종된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그걸 외워야 돼요. 다시요. 자,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양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때로 한다는 규정 세 군데 있어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두 개만 꼭 생각해 두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아까 배웠던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자, 저온 저장 창고 줄 쳐놔봐요. 어디 안에 있죠? 가수원 아니죠. 그럼 이렇게 살펴놓고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뭐로 되죠? 가수원. 창고 용지가 아니라 가수원이라는 것. 뭐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가수원 안에 가수류 저장, 저온 저장 창고는 가수원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가수원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목장용지 보죠. 목장용지와 관련돼서는 요거 포인트를 어디에다 축산법. 축산법 줄 한번 닦아놔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요 초지 동그라미잖아요. 우리 초지 어디에서도 배워요? 공법에서도 배우잖아. 초지법. 그렇죠. 초지법.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산법, 축산업을 낙농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요 포인트, 요 부분에 대해서만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축산법. 축산법과 관련돼서 축산법 줄잖아요. 자, 그러면 축산법의 가축에 해당되는 거 가끔가다 우리 15회 때 센세이션한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 써요. 메추리, 꿀벌. 자, 메추리 꿀벌도 뭐예요? 법상으로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됩니다. 퀴즈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와요. 퀴즈. 자, 메추리 꿀벌은 자, 축산법의 가축이다 아니다. 가축.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요? 지렁이. 지렁이도 법상 가축이라는 거 꼭 잡아놔야 돼요. 지렁이. 자, 그러면 지렁이도 법상 가축이라는 거 좀 잡아놓고, 그러면 메추리, 꿀벌, 지렁이. 그러면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뭐가 된다? 목장, 용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요거 마찬가지. 자, 요거 발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봐봐요.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자, 두 가지 나왔네요. 가수원, 목장, 용지.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야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임야와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읽을 때 키워드를 우리가 잡아놔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산림 및 여기에다 줄잖아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잘라놓고요. 자,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꼭 읽으라고.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이렇게 우리가 잡으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임야는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요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간석지와 관련돼서 이거는 2001년에 삭제가 돼서 간석지는 제외된다라는 거. 그럼 다 끝났어. 간석지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간석지. 갯벌이라는 거야. 갯벌. 그래서 백벌. 자, 그러면 공지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배우죠. 공지는 빌공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공지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빈지와 관련돼서는 뭘까요? 빈지, 바닷가. 간석지는 뭐예요? 갯벌. 그렇죠? 그러면 간석지와 관련돼서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틀린 것. 산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간석지. 항상 간석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간석지,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요 천자를 동그라미 쳐놔봐요. 강천지란 천. 천이라는 것은 뭘까요? 샘천자죠. 그래서 천자 앞에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용출이라고 써놓으라고. 용출입니다. 용출. 자, 지하에서 온수 약수를 쓰는 걸 용출. 요거 포인트네. 용출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의 부지는 뭐가 될까요? 요거 잡이 뭘까요? 잡종지가 돼. 용출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면 강천지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강천지 그러면 뭐예요? 용출. 자, 온수류는 용출이 아니죠. 그러면 강천지에서 뭐 된다? 제외. 공지 잡는다면 뭐가 될까요? 잡종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강천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잡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천지, 염전. 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정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영장 등 부속실의 부지는 요거 이제 줄 쳐놔요. 천일 제염 방식을 딱 한번 줄을 꺼놔요. 자, 천일 제염 방식인 것만 염전입니다. 요거 딱 줄 꺼놓고요.
자, 그러면 동력 동그라미잖아요.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는 염전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무슨 용지일까요? 공장용지가 된다는 거. 요걸 우리가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염전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대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따로 하나 이렇게 별표 3개를 따로 해놓으세요. 대능. 자, 대화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요것만 이번 달 것은 자, 주거 동그라미, 자, 사무실 업무용이죠. 자, 요거는 상업용이네. 요거는 문화용이네. 그러면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의해 접속된 작업 및 부속실의 부지는 뭐라고요? 바로 대라는 것.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 암기 코드 하나 적어놔요. 자, 자, 주요 상업 문의숙이라고 써놔봐요. 주요 상업 문의숙. 자, 주가 뭘까요? 주거용. 주거용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가 뭘까요? 요식업. 식당. 식당이 뭐예요? 대개가 됩니다. 요식업, 그러면 식당. 제목이 대. 상이 뭘까요? 상업용. 여기 상업용 점포. 업무용은 사무실이네요. 문화용 있죠. 근데 요거 어디가 뭐가 될까요? 어려용, 숙박용.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헷갈려. 그러니까 요하고 요가 뭐라고요? 요식업, 문의, 어려용, 숙박용. 요 건축물은 뭐가 될까요? 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 7개를 우리가 숙지를 해놓으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주, 요, 상, 업, 문, 의, 숙. 주가 뭐예요?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자, 그러면 여관이 있어요. 여관. 지목이 뭘까요? 대, 그렇죠. 가천정부 청사는 뭐가 될까요? 업무용이죠. 지목이 대가 돼. 자, 그러면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뭐가 될까요? 대, 어려용 건축물로서 대가 됩니다. 요번 달 고수는 그러면 주, 요, 상, 업, 문, 의, 숙.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점을 찍어놔요. 요식업. 어려용, 숙박용 요 3개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거용, 사무실, 점포, 문화용과 관련돼서는 나와 있는데 요식업하고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물이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일단 7개 건축물을 걸러내라고. 걸러내요. 걸러내고 나서 고유한 건축물이 있다. 그럼 철도형 건축물이면 뭐가 될까요? 철도용지. 수도용 건축물이면 수도용지.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도 들어가지 않고 저기도 들어가지 않다. 에라 모르겠다. 뭐예요? 잡종지. 이렇게 잡아내면 돼. 나중에 공식을 만들어 줄 거고 일단 있는 현상 상태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줄을 끊어봐요.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거는 아까 어디에다 규정해 놨다고 그랬죠? 대에 규정해 놨다고 그랬죠.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는 택지, 여기에다 줄 한번 딱 넣고 택지 종성 공사가 등록된 토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한번 잡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잡아놓을 거는 요거 부분이죠. 요거 한번 또 한번 확인하자고요. 자, 가소원 내 건축물 부지 뭐가 되죠? 대. 목장용지 내 건축물 부지 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대. 요거 3개는 꼭 좀 숙지해 놓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죠. 가소원, 목장용지, 묘지 요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러면 자 7개 한번 외워보자.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이제 고유한 건축물을 따져보고 그러면 여기도 속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다? 바로 잡종지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화 관련돼서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공장용지라는 게 나오네요. 자, 공장용지와 관련돼서는 요 옆에다가 써요. 요 밑에다가 이제 뭐라고 써놨냐면 자,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공장용 건축물.
자, 공장용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일단 공장용지는 요거 하나 표시하고요. 아까 장차 천원에서 장이 있었죠. 장, 차문자 원칙. 자, 제조업질 쳐놓고. 자, 정리 다 됐네요. 자, 그러면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잡고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아까 우리 건축물 중에서 주가 뭐예요? 주거용, 여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의료용.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자, 어려운 건축물은 뭐예요? 어려운 건축물은 지목이 된대. 특별히 공장안 의료시설, 이때는 공장용지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시설의 부속실이 요거는 뭐예요? 자, 공장용지라는 거 요거 한번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오늘 복습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정도. 공장용지는 뭐예요? 자, 차문자 원칙이면 장이죠. 그러면 두 번째 제조. 그다음에 택지 조성 원칙,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공장은 의료시설은 무슨 용지? 공장 용지. 요걸 잡아놓은. 그러니까 시험에 나와봐야 3개 정도가 우리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요 정도 숙지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용지네요. 학교 용지는 나와봐야 딱 한 번 출제됐어. 학교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의 부속 시설의 부지, 학교 용지예요.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자, 여기 끝에다 쓰면 되겠네요. 학교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학교용 건축물은 고유한 건축물을 하나씩 잡아놔요. 학교용 건축물은 뭐가 된다? 학교 용지가 된다. 자, 주차장은 뭐예요? 주차장은 주차 건축물이어야 되겠죠. 주차용 건축물이라고 써놓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잡아둘 거. 자, 여기 독립줄잖아요. 독립. 자, 그러면 주차 전용 건축물의 부지, 주차 전용이죠. 그렇죠. 자, 노상 주차장.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 노자가 무슨 노자예요? 길노자. 그럼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야.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굳이 잡는다면 도로 이렇게 잡을 수 있죠. 부설 주차장도 주차장이 아니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요거는 17회 때 출제된 거야. 요거 한번 줄잖아요. 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이때는 주차장입니다. 요거 한번 17회 때 출제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 주차장이 너무 잘 돼. 제가 주차장업을 하는데 너무 잘 돼서 옆에다 부지를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뭐다? 주차장. 자, 요 부분에 대해서 17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물류장, 야외 정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요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의외로 주차장은 차문자 원칙에서 뭐가 되죠? 차, 그렇죠. 장, 차, 천원에서. 자, 요렇게 이제 정리를 마무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잡고, 의외로 요 지문에 많이 당해요. 봐봐요. 다음 점. 자, 다음 점. 지목의 분류가 하니까 주차장 용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차장.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유소 용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주유소. 없어. 그거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 주유소 용지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요. 자, 주유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주유용 건축물. 자, 최근에 유입된 거 한번 볼까요? 1번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뭐라고 써놨어요? 전기. 왜 전기가 들어갔을까요? 전기차 때문에. 자, 수소 왜 들어갔을까요? 수소차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유입된 게 전기 또는 수소. 이게 들어간 거고요. 자, 저유소와 관련돼서 여기 저유소 줄잖아요. 기름 저장 탱크죠. 자, 저유소. 자, 근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석유 시설의 부지. 요거는 주유용 건축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때는 어디 안에 있어요? 요 동그라미. 정비 공장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용지다? 공장 용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할 거, 더 이하도 말고, 더 이상도 말고, 딱 여기만 정해놓으라고. 더 이상은 할 게 없다니까. 자,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자, 창고용지 그려놓고요. 옆에다 밑에 여백이 있으면 창고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창고용 건축물. 자, 창고용 건축물은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을 거 뭐예요? 요거 동그라미 써놔요. 보관, 저장, 보관,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참고용지. 자, 요건 이제 숙제. 보관저장이 나왔다. 무슨 용지? 참고정지. 그럼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요거 실내예요, 실내예요. 왜? 요거는 적치장이 되는 거죠. 요때는 뭐가 되죠? 잡정지가 돼. 잡정지.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관저장 뭘까요? 참고용지.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잡정지. 그렇죠. 할 것도 없어. 까먹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 뭐 우리가 뭐 몰라서 틀린 것은 없어요. 사실 까먹어서 틀리는 거지. 그러면 어제 이제 수업을 딱 들었는데 젊은 분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작년에 아주 잘했던 분이 나와 있었어. 어제 수업을 하는데 왜 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작년에 작년에 시험장에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냥 시험 보다가 나와버렸대요. 그래서 떨어진 거야. 딴 거 떨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그랬더니 뭐예요? 어려운 거 나왔어? 쉬운 거 나왔어? 그랬더니 쉬운 거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경찰 공무원을 공부하다가 공인중개사를 본 거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어렵게 했다는 거야. 자, 기초야, 기초. 어려운 데서 안 나와. 기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장 가면 뭐가 더 헷갈린지 아세요? 기초가 더 헷갈립니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참고용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보관저장 그러면 무슨 용지다? 참고용지. 실내예요, 실외예요? 그렇죠. 실내에 잡아놔요. 그러면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잡정지. 요거 한끗 차이지만 이런 거에도 많이 당한다고. 자, 그러면 참고용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정리해두면 되고요. 자, 도로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몇 회 때 출제됐느냐? 도로와 관련돼서는 32회 때 출제가 됐어요. 32회 때. 자, 그러면 도로는 5개 지문을 만들 수 있거든. 자, 그럼 봐봐요. 자, 출제원이 32회 때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일반 공정의 교통 운수를 위해서 보행도로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또는 형태를 가지고 이용된 토지. 자, 도로법 출처나와요. 도로법. 이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도로법. 자, 휴게소를 부지와 관련돼서 휴게소, 검은 휴게소 줄쳐놓고 앞에다 고속도로 줄쳐놔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놔요. 고속도로는 휴게소로 무조건 도로야. 그러면 이것도 조심해야죠. 가로 열고 하나 써요. 자, 국대의 휴게소 부지. 자, 국도는 어떻게 이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우리 속된 말로 전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방. 이때는 상업용 건축물로서 지목이 뭘까요? 대가 되는 거야. 대. 요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앞에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국도의 휴게실 지목 대, 지방도의 휴게실 부지 대, 고속도로의 휴게실 부지 도로. 그래서 아까 양입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고속도로의 휴게실은 무슨 시설이죠?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이렇게 해서 딱딱 포인트를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두 필지 이상이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때는 도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줄쳐놔요. 이 필지 이상이. 자, 그럼 이제 출제원이 32회 때 뭐예요? 지문을 만들어서 도로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럼 봐봐요. 1번, 2번, 3번, 4번 써놓고 5번을 요걸 갖다 놨어요. 봐봐요. 자, 5번에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 교단의 설비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5번이 되네. 그러면 여기 궤도 줄잖아요. 궤도. 자, 궤도와 관련돼서는 요 궤자가 무슨 궤자일까요? 철이라고 써요. 철. 자,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요? 길도. 합쳐봐요. 철길. 도로가 아니네. 철도 용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다음 중 도로에 속하지 않은 것. 근데 출제원이 5개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1, 2, 3, 4, 5 같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궤도라는 것은 철계, 길, 도자가 되는 겁니다. 철도형. 그러면요, 철도용지와 관련돼서는 철도형 건축물이라고 써요. 철도형 건축물. 자, 고유한 건축물을 하나씩 써놔요. 철도형 건축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에 그 다음 단계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 여기 역사 동그라미잖아요. 역사. 그러면 서울역 역사의 지목은 뭘까 될까요? 철도 용지가 돼.
자, 이미 한번 출제됐어요. 그러면 서울역 역사의 부지는 대로 한다. 어때요? X. 무슨 용지? 철도 용지가 돼. 나와봐야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철도 용지는 계도, 역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둘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방조제는 어디에서 많이 나오느냐? 자,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여기에다 박스를 딱 쳐놔요. 방조제. 자, 방조제까지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는 뭘로 한다? 제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방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요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자,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그래서 학교는 1번 문제가 6년 주기로 출제가 돼요. 6년 주기로. 자, 근데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방조제가 나왔어. 방조제. 자, 방조제는 지목이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 조심하셔야 돼요. 방조제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지목이 방조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방조제의 지목은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지목의 분류가 아닌 것 이게 의외로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몇 개로 규정해놨다? 28개. 지목 무슨 주의죠? 법정주의죠. 그럼 또다시 여쭤볼게요. 주차장 있어 없어? 있어요. 주차장 용지는 없어요. 자, 주유소 용지는 있어요. 주유소는 없어요. 그거 정확한 명칭을 잡아요. 의외로 그 문제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시험장 가면. 지목에 부과하는 것만 정확하게 부과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방조제라는 지목은 있어 없어?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뭐다? 제방.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하천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을 거라고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자, 요 예상되는 토지 이게 뭐예요? 자, 하천이 돼요. 그래서 하천 줄 쳐놓고 자, 하천은 그러면 요 밑에다 써요. 대규모수로. 그렇죠. 대규모수로. 자, 대규모수로 반대말은 소규모수로. 소규모수로가 뭘까요? 국어. 요 국어가 있죠. 국어. 자, 국어가 우리말로 순 우리말로 한다면 뭘까요? 요거예요. 도랑이야, 도랑. 있죠. 도랑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예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규모수로는 뭐예요? 하천. 소규모수로는 국어. 국어가 좀 자주 출제되고 있고요. 국어는 우리나라 표기가 아니라 일본식 표기예요. 일본식. 대표적으로 학계론에서 임장활동도 일본식 표기야.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국어는 그러면 또랑으로서 소규모 수로가 돼. 그러니까 이쪽으로 쏙 빠져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빠져들어가죠. 영수회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인공. 자, 소규모 수로 줄잖아요. 소규모 수로. 자, 소규모 수로는 뭐라는 거예요? 국어. 이렇게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자,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자, 국어, 인공. 그렇죠. 인공. 두 번째는 뭐예요? 소규모 수로. 그거는 뭐예요? 국어. 대규모 수로는 하천. 그러니까 키워드를 잘 잡아놔. 인공, 툭 치면 국어. 소규모 수로 툭 치면 국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국어. 자, 유지. 자, 유지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유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시죠. 자, 아까 답하고 꼭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 유지. 일정 구역 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자, 소류지 이거 한번 줄쳐놔요. 자, 소류지. 자, 소류지가 뭐예요? 여기에다 써놔요. 우리말로 한다면 옹달샘. 자, 옹달샘은 누가 먹고 가지요? 토끼가. 유지입니다. 조심해야 돼. 소류지. 자,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이 토지와 연관걸. 특히 이걸 잘 구분해요. 이거하고 이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연안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이거는 뭐다? 유지. 직접 지배하면 답. 그래서 이게 자꾸
자꾸 이걸 구분을 자꾸 헷갈리게 한다고. 자, 그러면 직접 재배한다. 뭐가 될까요? 다 자생, 유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나리는 어때요?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먹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나리 뭐 직접 재배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뭘요? 그러니까 늪에서 할 때는 뭐예요? 미나리 때 뭐가 많아요? 거머리가 많아. 그러니까 살짝 데쳐서 먹어야 된다는 거. 데쳐. 그럼 미나리는 생 걸로 먹으면 독성분이 많대요. 그래서 요즘 저 남쪽 지방에는 뭐가 돼요? 남쪽 지방에는 음식이 미나리 삼겹살 요즘 유행합니다. 미나리 삼겹살. 전주에 미나리 삼겹살 먹고 왔어 점심으로. 그렇죠? 먹으라는데 저도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치아가 안 좋아서. 미나리만 씹다가 왔네. 그렇죠? 미나리가. 그래서 미나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되고요. 자, 아침에 이제 공복으로 제일 좋은 음식이 뭐예요? 계란을 많이 드세요. 계란. 아침에 계란 그렇게 좋대요. 계란. 그러면 계란만 아침에. 그래서 저 고시 공부할 때 고시원에서 꼭 아침에 뭐가 나와요? 후라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 후라이 보니까 뭐예요? 후라이가 아침 공복에 제일 좋은 게. 그래서 한번 공복 남 좋은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제가 건강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계란 하나 뭐예요? 삶아놓은 거 해가지고 계란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계란 공복에 계란이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아침에 정 안 되면 뭐예요? 후라이도 하나 먹고. 자, 건강 이름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 어제 생각하면서 이제 저 혼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닐 거예요. 밖에서 먹으니까 집사람도 미안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되도록이면 밥 먹는데 밖에서 그냥 먹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그럼 엊그제 이혼 사유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의사예요, 내과 의사예요. 이제 빚 다 갚았나 봐. 의사도 빚 많이 지잖아요. 갚았더니 부인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한 500만 원을 쓰고 다닌대. 그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까? 라고 상담을 했나 봐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840조. 기타 중대한 사유로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빚까지 얻어서 자꾸 자기가 쓴대요. 그러니까 명품 사는데 1,500만 원을 매달 쓴대요.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 어려운 시국에 같이 돕고 살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돼서 연완골등의 자생이야. 자생.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놓고요. 자, 여기 봐봐요. 양어장애, 양식장애. 다 당해. 양식장이라는 분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식장이 아니라 뭐다? 양어장. 육상에, 수상에, 육상, 다당에, 해상에 이러면 틀려. 자,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상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 갖춘 부지, 이와 접속된 부속시장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그런데 출제원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나 써요. 자, 축양장이라고 써요. 축양장. 자, 축양장은 뭐냐 하면, 축양장은 뭘까? 느낌은 뭐가 느낌이 와요? 기를 축 같죠? 그렇죠. 축양장은 목장용지처럼 느껴져. 근데 축양장은 양어장이야. 조심해야 돼. 축양장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쳐봐요. 네이버에. 그러니까 좀 발음이 안 좋으니까 좀 쌤은 욕 같은데 잘 들어봐요. 고기 새끼 부화장이 바로 축양장이야. 그러면 고기 새끼 부화장은 뭐예요? 축양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양어장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엉뚱하게 축양장이 요 출제원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어장이 나왔다. 어디를 확인하라? 육상, 수상. 육상. 저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또 양어장 반갑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 개 생각을 못 해요. 저도 두 개 생각을 못 해요. 하나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육상 요거 하고 나니까 요걸 살짝 뭘로 바꾸느냐? 양식장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라.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해서 못 살거든. 그러니까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고. 자, 수도용지 그러면 여기에다 수도용지, 수도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수도용 건축물. 자, 수도용 건축물은 무슨 용지가 된다? 수도용지가 된다라는 거. 자,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요 송수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동안 송수까지는 잘 나왔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나오냐? 여기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배수. 배수. 자, 배수하니까 물을 빼는 거거든. 꼭 수도용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송수, 배수까지 확인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저 정도 우리가 확인해 두고요. 자, 공원이에요. 공원. 자, 공원용지의 공원이에요. 공원. 그래서 자, 공원과 관련돼서는 여기 안에 필기를 한번 우리 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공원. 자, 그러면 있는 데에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걸어서 우리 아주 좋네요. 자, 공원 동그라미 잡아요. 공원. 자, 공원 옆에 앞에 여기 가지를 3개를 펼치고 대개도 3개를 한번 펼쳐봐요. 자, 앞에 자연이라고 써봐요. 자연. 자, 그러면 읽어봐요. 자연공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갈까요? 임야. 임야. 자, 여기 이제 도시공원. 도시가 들어가면 그때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공원. 자, 여기가 묘지가 들어간다. 묘지. 묘지.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묘지. 자, 그러면 연습하자. 공원 앞에 자연이 붙었다. 임야. 도시 공원. 자, 묘지가 붙었다. 묘지. 그렇죠. 묘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리산은 어디에 속할까요? 지리산. 자연공원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임야. 자, 서울에 있는 남산은 뭘까요? 그때는 공원이 돼. 공원. 똑같은 산이지만 지목이 다르다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묘지가 붙었다. 묘지.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 공원이 있다 다 가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봐봐요. 가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이 있죠. 서울대공원은 공원일까요? 유원지일까요? 유원지죠. 조심해야 돼요. 공원이 붙었다 해서 다 공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예요? 이제 기반시설이 있죠. 기반시설은 7개가 있어. 7개가 있는데 뭐예요? 녹지시설은 주로 어떤 걸까요? 공놀이 하는 거. 공놀이 할 공간이 있으면 다 녹지공원이라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그런 것도 연결해서 지목하고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 공정의 보건 회항의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갖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녹지로 결정된 곳이는 뭐라고요? 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주로 한번 닦아놔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뭐가 있어요?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은 뭐예요? 공원. 공원이 아니라 뭐예요? 임야. 묘지공원은 뭐가 된다? 묘지. 자, 여기 헷갈리면 기존 틀을 잡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자연이 붙었다. 임야. 묘지가 붙었다. 묘지. 도시공원. 공원. 요거 3가지를 구분하면서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체육용지와 관련돼서 체육용지 밑에다 체육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자, 체육용 건축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요 성마장 좋잖아요. 성마장. 성마장. 자, 성마장은 어때요? 말 타요, 안 타요? 발죠. 이게 탈성자니까 뭐예요? 체육용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마장은 뭐가 될까요? 경마장. 요거는 유원지가 돼. 유원지. 경마장, 성마장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경륜장이 있네요. 그러면 성마장, 경륜장은 뭐예요? 체육용지. 자, 경마장은 유원지. 요거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또 답변을 한다고 봐봐요. 성마장은 말 타요, 안 타요? 타죠. 그러니까 체육용지네. 경마장은 말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유원지. 그러면 저한테 또 반문을 합니다. 경륜장은 가면 자전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경륜장은 도박이거든. 경륜하는데 아시죠? 그러면 경륜장은 그러면 요거는 어쩔 수 없어. 경륜장은 외워야 돼. 경륜장은 뭐라는 거다? 체육용지. 자, 그러면 요 3개가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잡아두시면 돼. 더 이상 없어. 지금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두고. 자, 유원지는 요렇게 한번 써요. 자, 발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저 이상한 말을 써놔서.
뭐라고 써놨죠? 관광용 건축물. 관광용 건축물. 또 이상한 말 써놓지 말고. 관광용 건축물은 어디로 간다? 유원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여기 봐봐요. 최근에 자, 요 경마장 줄쳐놓고, 자, 야영장 줄쳐놓고요. 야영장. 그러면 야영장이 아무 말이 없으면 잡종지로 갑니다. 단서가 앞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봐요. 일반 공정에 일학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 이렇게 갑니다. 그때만 뭐예요? 자, 유언지가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자, 민속촌 왜 가요? 관광하러 가죠. 관광용 건축물이야. 그럼 민속촌은 뭐가 돼요? 유언지. 그렇죠. 유언지. 자, 민속촌은 어때요? 한복 입고 나가면 몇 프로 할인돼요? 한복 입고 한 50% 할인됩니다. 50%.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100가지 해주고 모시자. 그래서 100가지 다 해봤어요. 다 해줘서 양복도 하나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야구장도 한번 가고, 자, 축구장도 한번 모시고 갔더니 뭐라는 거예요? 에이, TV 보는 게 낫겠다. 카메라 보는 게. 아, 분위기상 오는 겁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이제 민속촌도 한번 모시고 갔어요. 근데 집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50% 하라 보니까 양복 입고, 한복을 입고 가죠. 못 입는다고 그랬어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너무 어색하는 거야.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속촌은 뭐라는 거다? 관광하러 가는 거야. 무슨지? 유언지.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되게 기억이 남아요.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100가지는 못하더라도 50가지는 한번 해주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 100가지 해주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할 일 하니까 뭐 전화나 맨날 하래요. 그러면 뭐예요? 할 말도 없어요.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먹었다. 어떤 화장실 자주 가세요? 그랬더니 갔다 온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저 끊습니다. 그러고 딱 두 마디 하고 끝나요. 두 마디 하고 끝나요. 자, 요즘은 이제 많이 반겨주더라고. 옛날에는 전화하면 뭐라고 해요? 왜 전화했니? 그러니까 전화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는 거예요? 아우, 요즘 고생이 많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화를 자주 하고 싶더라고. 상대편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속촌. 기억해둬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마장, 야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두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기준은 이걸로 잡으라고요. 뭘로 잡아요? 관광용 건축물. 이렇게 한번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종교용지와 관련돼서 여기 하나 써놔요. 종교용 건축물이라고 써요. 종교용 건축물. 그거는 받아쓰기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올해는 뭐 괜찮겠네요. 자, 원장님이 저를 위해서 전자칠판을 샀다니까 너 이제 글씨를 개판으로 써서 발음도 안 좋고,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에베 동그라미. 자, 에베 그랬더니 에베 읽었더니 에베는 어디다 산부인과 그러지 말고 에베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보면 발음이 안 좋다고 에베 그랬더니 산부인과. 그러면 여기 교회에다 동그라미 써놔요. 교회. 자, 법연은 어디에서 하죠? 사찰에서 하네요. 그래서 사찰. 자, 설교는 어디에서 하죠? 교회나 사찰에서 하겠죠. 제사는 어디에서 지내요? 집에서. 그러면 집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한교죠. 자, 그러면 이제 제사는 집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조상의 예를 지는 게 한교야. 한교. 그래서 저기 서울에서 제일 큰 한교가 뭘까요? 양천 한교가 있어요. 양천구에. 양천구. 근데 한교를 지나갈 때는 절대 임금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한교 앞에서는 말 내려서 끌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 임금이 한교 앞을 말 타고 가면 배랑 맞아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교. 그러면 연습해 보죠. 예배는 교회, 법회는 사찰. 그러면 제사는 한교. 또 집에서 한다 그러지 말고, 그렇죠? 집에서 한다 그러지 말고, 집이 아니라 뭐예요? 한교에서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집에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씨 집단의 제사를 모시는 거 사당. 사당. 한교 밑에다 사당이라고 써요. 사당입니다. 사당. 사당도 뭐가 되죠? 종교용지가 되나. 그러면 종교용지와 관련돼서 4개만 좀 외우면 돼요. 교회, 사찰, 한교, 사당. 이게 뭐예요? 종교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지목을 모르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질의해신을 하면 돼.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사당의 지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지리의 신이 왔어요. 사당은 김씨 집단의 제사를 목적이니까 종교용지로 하거라. 그래서 종교용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뭐 번이라고? TV 번이라고. 자, 모니터링 하느라고 바빠요.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뭘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모니터링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앉아서 어디는 TV 보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모니터링. 그래서 우리 자 시사성이 있을 때 신문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모니터링 하고 있다. 발음도 안 좋네. 모니터링. 그렇죠? 자 어떨 때 모니터링이 생각해서 리모델링 이렇게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사찰 한교 사당 요거 우리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적지는 참 잘 나와요. 한 지문이 잘 나오는데,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이적, 거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뭐가 되죠? 사적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봐요. 뭐를 동그라미 쳐놓냐면, 자, 학교용지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공원 잘라요. 종교용지 등 잘라요. 다른 토지 안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때 사유적 거저물은 제외되는 거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학교용지 내 사적지는 학교용지, 공원 내 사적지는 공원. 자, 그러면 종교용지 내 사적지는 종교용지가 된다. 그래서 요 밑에 학공종이라고 이제 선언계가 그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단독 문제로도 많이 출제돼요. 그럼 예를 하나 써놔보세요. 예. 자, 법조산의 쌍사자석 등이라고 써봐요. 최근에 이제 과거에 출제된 거야. 14회 때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걸 이제 분석하면 쌍사자석 등 줄쳐놔봐요. 어디 안에 있죠? 법조산에. 그럼 법조산은 뭐가 될까요? 종교용지네. 자, 법조산에 쌍사자석 등을 골라라. 그래서 종교용지가 돼. 그러니까 지금 종교용지 내 쌍사자석 등이거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종교용지가 된다라는 것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묘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죠. 묘지. 자, 묘지와 관련돼서 묘지. 자,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공원으로 여기에다 줄쳐놓은 거예요. 묘지공원. 묘지공원. 자, 여기 봉안당 줄잖아요. 봉안시설. 봉안시설이겠죠. 그러면 담에다 설정하면 뭐가 돼요? 봉안담이 돼. 담. 봉안담. 자, 집을 설정하면 봉안당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조선일보에서 기자가 뭐예요? 낙골당이라고 쓰는데 좀 낙골당이라고 좀 쓰지 말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무슨 당이라고 써요? 봉안당이라고 그래. 봉안당.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뭐예요? 부동산 전문가가 자, 예고 등기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 예고 등기를 쓰고 있다라는 게 웃기는 거고. 그럼 뭐 기자가 봉안당, 낙골당이라고 쓰는 것도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낙골당은 일본식 표기거든. 일본식 표기니까 앞으로 뭐예요? 봉안당이라고 쓰라고. 봉안시설. 그러니까 봉안시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요거는 바로 묘지가 된다는 거.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거는 우리 중개사법 마지막 문제에도 꼭 우리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놔요. 묘지의 관리랑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돼? 그럼 요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 세 군데. 자, 가수원, 목장영지, 묘지. 다시요. 가수원, 목장영지, 묘지. 이거는 어디로 연결된다? 정된 토지의 지목이 돼. 그래, 양입지의 제한과 관련돼서 연결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묘지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잡정지. 저거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잡정지와 관련돼서는 자, 잡정지와 관련돼서는 별표가 3개고요.
자, 국토교통부에 강의할 때 잡정지를 뭘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나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잡정지, 일반지로 개정이 돼달라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은 잡정지가 일반지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잡정이라는 것은 인권유린이거든. 인권유린. 그래서 우리가 잡정재산이 뭘로 바뀌었어요? 일반재산으로 바뀌었거든. 일반재산으로. 아마 앞으로 잡정지가 일반지로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잡정지와 관련돼서는 전부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하나씩 거기 화면을 그 책을 보고 계셔요. 갈대밭, 잡정지야. 자, 실내예요, 실외예요? 실외자 동그라미. 자, 돌을 캐는 곳, 헐을 파는 곳, 야외시장, 야외시장입니다. 야외시장은 무슨 지자? 잡정지. 만약에 여기에다 예를 하나 쓰면 도매시장이라고 써요. 도매시장. 도매시장은 상업용 건축물이 돼서 지목이 그때는 대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야외시장이야. 야외. 도매시장, 소매시장은 상업용 건축물로서 지목이 되라는 것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비행장, 잡정지, 공동우물. 요거 공동우물 순서대로 간다면 원래는 얘가 나올 차례야. 공동우물. 자, 공동우물은 어때요? 공동우물은 꼭 유지처럼 느껴져요. 공동우물은 누가 먹고 가지요? 작것들이 먹고 가요. 잡정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작것들이 먹고 갑니다. 그러면 소류지는 옹달샘은 누가 먹고 가지요? 토끼가. 그때는 뭐예요? 아까 소류지 뭐라고 그랬어요? 소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봐요. 자, 그거하고 나중에 헷갈려. 유지가 되죠. 그렇죠? 소류지, 유지. 자, 유지. 작은 옹달샘. 자, 공동우물 줄편하고요. 공동우물은 나중에 시험장 가봐요. 얼마나 헷갈리는지. 그러면 공동우물은 누가 먹고 가지요? 작것들이 먹고 간다. 잡정지. 그렇죠. 자, 영구적 건축물의 변전소, 성신소, 수신소, 성유시설. 성유시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성유예요? 성수예요? 성유야. 성유. 자, 성유라는 것은 기름을 보내는 거죠. 주요용 건축물이 아니야. 뭐예요? 잡정지가 된다. 그럼 공장한 성유시설은 뭐가 될까요? 그때는 공장용지가 돼. 그러면 성수시설은 뭐가 될까요? 그때는 수도용 건축물이 돼서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송윤지, 송순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 자, 여기 뭐예요? 자, 도축장이죠. 도축장. 도축장은 소잡어죠. 소잡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서 가는 것은 뭘까요? 보건위생시설이 되네. 기반시설에서. 죽어서 나가는 데는 뭐 우리 기반시설에서 도축장이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 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표지. 그러면 요거 한번 줄쳐놔요. 자, 요거는 발음이 좀 안 적으니까 좀 크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폐기형 건축물. 폐기형 건축물은 뭐가 된다? 잡정지. 폐기형은 그냥 잡정지로 가면 돼요. 폐기형 건축물은 뭐예요? 잡정지. 자, 쓰레기 및 오물처량의 부지. 이게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거든. 최근에 유입돼서. 자, 그러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잡정지. 자, 줄쳐놔요.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 갖춘 부지. 그 다음에 공항시설, 항만시설의 부지는 뭐가 된다? 잡정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출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해서 다뤄야 돼. 그러면 대표적으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은 뭐가 되죠? 잡정지가 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자, 이미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지만은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생각 한번 해봐요. 참 웃긴 거예요. 자, 뭐예요? 자, 콩나물 재배사. 요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집사자가 되겠죠. 자, 근데 1번 앞에, 자, 1번에 전이 나왔고요. 전이 나왔고 함정을 파놨어. 자, 5번에 잡정지라고 나왔어.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아주 옛날 모르게. 자, 콩나물 재배사의 지목을 골라라. 그래서 1번에 전. 자, 5번에 잡정지.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자, 콩나물 재배사. 그래서 재배사.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전화가 왔냐? 교수님, 콩나물 재배사가 나왔는데 전이죠 그랬어요. 전이죠 그래요. 아, 콩이 밭에서 자란 것은 봤지만 콩나물이 뭐예요? 밭에서 자란 거는 난 처음 봤다 그랬죠. 아, 생각을 해봐요. 콩나물 재배사가 뭐면 전에서 자라요? 콩이면 모를까? 콩이면 모를까? 콩나물 재배사잖아.
그러면 자기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무슨지? 잡정지. 그러니까 요 법률이 있잖아요. 봐봐요. 3번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무슨지다? 잡정지거든.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르면 그냥 잡정지로 가라고. 잡정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정지 그 찍으면 70%야 70%.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콩나물 재배사 그러면 무슨 지죠? 잡정지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는 무슨 지로 한다? 잡정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 출발은 뭘로 했죠? 전. 그다음에 답, 가수원. 그러니까 전하면 딱 세 가지가 생겨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가수류. 지경을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지목의 분류와 관련돼서는 올해 100%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속 까먹지 않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뭐죠? 자, 그러면 이제 잡정지와 관련돼서 마지막 전까지 그 전부터 잡정지까지 몇 개다? 28개. 자, 그러면 목도장 또 까먹었다. 지목은 도하고 장. 뭐 저 13도 틀렸어요. 1번 문제. 뭐예요? 자, 목도장 그렇게 쳤는데 뭐예요? 자기가 공법이 망치고 나니까 뭐예요? 2차 2교시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래. 에휴, 그냥 찍고 가자. 그래서 찍고 가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목도장, 지목은 목적, 끝자리가 도하고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두, 예적은 차 문자 몇 개? 4개, 장, 차, 천, 언. 이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암기 코드가 하나 있었네요. 우리 대에서 주요 상업 문의숙. 기억해야 돼. 주거용, 요식업, 상업용, 업무용, 문화용, 어려용, 숙박용, 건축물은 지목이 뭐다? 대. 자, 모텔, 대. 그렇죠. 자, 공장은 의료시설, 공장용지 조심하고요. 근데 그걸 뺀 나머지는 다 대라는 거. 그러니까 대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식당 대. 그렇죠. 지목은 최소 2문제, 최대 6문제까지 출제되는 영역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원들은 뭐예요? 면접까지 오늘 끝내려고 그랬더니 지목까지 우리가 좀 보고요. 자, 지목까지.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가 공부하는지. 저도 이제 요거 이제 정이 좀 되네요. 정이 좀 돼서 자, 다음 주는 뭐 진도 좀 팍팍 한번 빼보자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안 쓰고 자,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저랑 같이 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외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저선 싫어요 그러면 집에서 뭐예요? 필기나 줄이나 밑줄이나 쫙쫙 꺼놓든지 거기에다 추가 시험으로. 근데 사실 나와서 듣는 게 좋기는 해요. 나름대로 뭐 시간이 좀 자 계속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요 관련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마지막 시간은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